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강인은 달이 흐른다 2회에서는 죽은 세자빈과 똑 닮은 얼굴을 한 다리에게 빠진 이강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춘향이가 지키려던 건 정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다리는 외모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죽은 세자빈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다리는 세자빈처럼 코에 점도 없었고 떨어지는 꽃잎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이에 이강은 다리가 죽은 세자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만져도 사라지지 않는 다리가 자꾸 욕심이 났는데요. 한편 다리는 너 때문에 난 계속 꿈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강이 왠지 너무 슬퍼 보여 자신도 모르게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겠다며 국밥을 사주겠다고 하는데요. 도둑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을 뻔했던 다리를 이강이 구해주면서 3회에서는 다리와 이강의 달달한 국밥 데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강달 3회 예고에서 이강은 반정에 의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강과 박다리가 어떻게 영혼이 뒤바뀌게 되는지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강과 강연월 두 사람은 이강의 아버지 이이가 왕이 아니고 이강도 세자가 아니었던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이강은 강연월이 학대받은 강아지를 구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이강은 양반집 애기씨가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강아지를 보살피자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왜 미천한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지 물었어요. 이에 연월은 다들 천하다고 그냥 지나쳐 가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살아야 할 가치가 있기에 살 수 있게 돕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고 이강은 따뜻하고 단단한 연월에게 반해버렸죠. 한편 연월에게도 이강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연월은 부모님 없이 무관인 오라비와 둘이 외롭게 살았는데요. 1회 첫 장면에서 박홍란과 홍연으로 연결된 무관이 나오는데 이 무관이 세자빈의 오라비로 박홍란과 정인 사이였어요. 연월의 오라비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사고로 사망하시자 어린 동생 연월을 보살피기 위해 빨리 묵과에 합격했습니다. 이에 연월은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냈죠. 그렇게 연월은 자신을 쳐다보는 이강의 다정한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또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한없이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강에게 위안을 얻었고요. 그렇게 서로 연모하게 된 이강과 연월은 꽃잎이 눈꽃처럼 휘달리던 봄,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가에서 구해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신혼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계사년 운명이 모두 뒤틀리고 말았는데요. 계사년 9월 초하루 선왕과 원자가 목권 연습을 한 다음날 사망하면서 이강의 아버지 금성군이 보위에 오르게 된 거죠. 권력욕에 불탔던 김한철은 대항대비를 필두로 하는 한씨 천하를 무너뜨리고 김씨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영의정과 공조판서직을 맡고 있던 대항대비 한씨의 오라비 2명을 도구로 사살했고 자신의 사람을 왕의 내의관에 청거한 후 선왕과 왕자가 사용할 목검에 동을 붙여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금성군에게 용상에 오르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살해 행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겁박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죠. 그렇게 이강은 세자가 되었고 연월도 세자빈을 간택하기 위한 책봉 절차 없이 바로 세자빈이 되었어요. 한편 김한철은 딸인 우희를 세자빈 자리에 앉혀 자신의 핏줄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중전을 죽이고 세자빈에게 누명을 씌워 폐세자빈으로 만들고 사약을 받게 했습니다. 세자빈이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한미한 가문의 세자빈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또한 폐세자빈이 되면서 가문이 멸문지화 당해 세자빈의 오라비이자 박홍란의 정인도 사망했습니다. 거기다가 김한철에 의해 광인이 되어 허수아비가 된 왕은 아들을 지키고자 세자빈에게 세자를 위해 죽어달라고 편지를 보냈고요. 이에 강연월은 사약을 먹는 대신 얼어붙은 강에 몸을 던졌는데요. 즉 춘향이가 지킨 게 정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존업이었다면 세자빈이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한 건 자신의 결백뿐 아니라 세자의 목숨이었어요. 하지만 세자빈은 그로써 이강이 어떤 죄책감과 슬픔을 떠안고 살게 되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자빈을 구한 건 박홍란이었는데요. 박홍란은 세자빈의 손가락에 끼어있던 반지를 빼 물에 퉁퉁 부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의 반지를 껴두었고 이 때문에 세자는 반지를 보고 세자빈의 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자빈은 목숨을 구하는 대신 월화노인에 의해 제2년과 이어진 실 홍연이 보인되어 지난 인연과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깨어난 후 처음 본 홍란의 말이 세자빈의 기억이 되었죠.
그렇게 세자비인 강연월은 도망노비 박다리가 되어 부보상으로 살게 된 건데요. 월화노이는 세자빈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거나 잃어버린 제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한번 끊어진 만큼 더 강한 인연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될 거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에 홍나는 다리에게 한양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던 거죠. 한편 김한철은 세자가 영웅놀이라도 하듯 열려문을 강요받는 허영감의 딸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세자가 죽은 세자빈과 똑 닮은 여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자 옆에 있는 여인이란 여인은 다 씨를 말려야 직성이 풀리는 김한철은 세자가 박다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박다리가 다치는 코를 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딸 우희를 데리러 신주사로 갈 것을 종용합니다. 우희가 세자와의 고혼을 거부하면서 신주사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에 세자는 박다리를 지키기 위해 김한철의 말에 따라 우희를 데리러 신주사로 향하는데요. 근데 하필 신주사에 가는 길, 이강은 심부름 때문에 신주사에 온 다리와 마주치게 되죠. 이강은 다리에게 난 지금 정인을 데리러 가는 길이니 넌 이 길로 당장 한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김한철이 박다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강은 정의를 자기 곁에서 떼내기 위해 더욱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다리가 내가 왜 나리 말을 들어야 하냐, 한양을 떠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인데 나리가 뭐라고 저보고 떠나라 마라 하냐고 따지자 이강은 천한 너가 그 얼굴을 가진 대가라고 생각하라고 막말을 퍼붓죠. 다리는 강의 정원 소식을 듣고 기분이 묘해져 쉽게 발길이 떠나지지 않았어요. 도망노비라 쫓기는 신세기 때문에 한양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찝찝했죠. 그런데 그날 밤 이강은 신주사에서 자객의 습격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강을 시해하려고 한 건 바로 사상의 딸 김우희였습니다. 이윤을 연모하는 김우희는 다른 사대부집 여인들처럼 가문이 정해준 인연과 짝을 맺고 그 집안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고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부인으로, 누군가의 어미로 살 수 없었어요. 세자가 신주사로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김우희는 꽃을 들고 청혼을 하러 온 이윤에게 제가 빈궁이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거냐며 결단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즉 원래 선왕의 적장자이자 세자였던 이윤에게 원래의 자리를 되찾는 반정을 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윤은 우희에게 즉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쏘는 법을 익혀왔던 김우희는 이강과 굳건하지 않기 위해 이강에게 총을 쐈는데요. 가슴에 총을 맞은 이강은 절벽 아래 강으로 떨어졌고 이 모습을 본 다리가 이강을 구해줬습니다. 다행히 총상이 깊지 않아 이강은 곧 회복하게 되죠. 세자가 무사히 살아 궁으로 돌아오자 김한철은 우희와 세자의 고혼을 서둘렀는데요. 또한 김한철은 제 여식을 제외하고 세자가 사랑하는 모든 여인을 죽이겠다고 경고하고는 다리를 납치했죠. 이강은 다리의 부모에게 다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들은 후 다리가 납치된 대나무 숲으로 향하는데요. 우희는 다리를 구하러 간 세자가 절대 돌아올 수 없도록 산적들에게 세자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때 크게 다친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아마 서로 살리고 싶어한 마음이 영혼을 바뀌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